80쪽 아는 문장의 표현 효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80쪽이에요. 자, 아는 문장의 표현 효과를 생각해 보자. 자, 보기의 문장으로 아는 문장을 만들고 보기와 아는 문장을 비교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자, 혜원이가 주어 선물을 목적어 받았다 서술어. 혜원이가 주어 활짝 부사어 웃었다 서술어. 둘 다 혼문장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견문장 아는 문장을 만들래요. 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뭐다? 그쵸. 주어가 중복돼요. 그러면 어떤 혜원이? 자, 선물을 받은 혜원이 써볼게요. 선물을 받은 혜원이가 활짝 웃었다. 선물을 받은 혜원이가 활짝 웃었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쵸. 활짝 웃는 혜원이가 선물을 받았다 할 수 있겠죠. 그쵸. 활짝 웃는 혜원이가 선물을 받았다. 자, 이렇게 썼더니 자, 보기의 문장, 이 혼문장과 그다음에 아는 문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보니까 둘 다 혜원이가 나오는데 어떤 혜원이? 하나는 선물을 받은 혜원, 하나는 활짝 웃는 혜원. 자, 혜원이가 선물 받았다, 혜원이가 활짝 웃었다 보다는 선물을 받은 혜원이가 활짝 웃고 활짝 웃는 혜원이가 선물을 받았다. 혜원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죠. 자, 얘는 보니까 어떤 아는 문장? 그쵸.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입니다. 자,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쓰면 자, 관형절은 자, 이렇게 뒤에 나오는 채원인 명사 혜원이라는 이름을 꾸며주고 있는데 어떤 혜원? 자, 어떤에 해당하는데 어떤은 뭐다? 자, 어떤 혜원인지 이 구체적인 혜원이가 어떤지 그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효과가 있더라. 자, 해보니까 혜원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효과가 있죠. 자, 앞에 관형어가 들어가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혜원이가 선물 받았다, 혜원이가 웃었다 보다는 선물을 받은 혜원이가 활짝 웃었고 활짝 웃는 혜원이가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혜원이에 대한 정보를 그쵸,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관형어가 가진 기능이에요.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기의 문장으로 아는 문장을 만들고 보기와 아는 문장을 비교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석이가 뛰었다. 발에 땀이 났다. 현석이가 주어 뛰었다 서술어. 발에 부사어 땀이 주어 났다 서술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라? 자, 현석이가 어떻게 뛰었어요? 그쵸. 현석이가 발에 어떻게 뛰었다? 땀이 나게 뛰었다. 또는 현석이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자, 되겠죠? 자, 발에 땀이 나게, 발에 땀이 나도록. 자, 이게 뭐다? 보니까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입니다.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만들었어. 견문장 중에서 아는 문장 중에서 자, 부사형 전성음이 개도록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 혼문장 보세요. 현석이가 뛰었다. 발에 땀이 났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석이가 발에 땀이 나게 뛰었다. 현석이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 이 부사절 이것 때문에 현석이가 어떻게 뛰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현석이가 어떻게 뛰었는지. 그렇지? 어떻게 뛰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효과가 있더라. 어떻게 뛰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발이 땀이 나게 뛰었다.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자, 얘도 보니까 뒤에 있는 용언 뛰었다라는 동사죠. 이것을 꾸며줘서 어떻게라는 거. 그렇죠?
자, 관용어도 그렇고 부사어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꾸며주는 말. 관용어는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어는 뒤에 용언을 꾸며줘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더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장에서 바깥에 있는 아는 문장, 속에 안긴 문장, 이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의 어떤 하나의 문장 성분 구실을 하는데 5가지가 있더라. 자, 안긴 문장에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그 다음에 체언 앞에 위치하여서 체언을 꾸며주고 관용어 기능을 하는 관용절, 서술을 꾸며주는 자, 부사절은 부사어 기능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절 전체가 문장에서 주어를 풀이해주는 서술절, 서술을 기능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인용절, 부사어 기능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는 문장은 이렇게 5가지로 나뉜다. 자, 아는 문장 5가지인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자,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전성어미가 필요하고,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은 전성어미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고요. 인용절 같은 경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활동 속담 한번 가볼게요. 자, 속담을 문장의 짜임에 따라 나누어 보자. 자, 문장의 짜임 배웠어요. 우리 문장 짜임 어떻게 나누죠?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면 뭐다? 혼문장. 둘 이상이면 겹문장. 겹문장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냐 또는 아는 문장이냐. 이어진 문장도 2개. 대등이냐 종속이냐. 아는 문장은 5개. 명사절부터 인용절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천에서 용 난다. 어떻게 돼요? 난다 서술어. 개천에서 용이 무엇이 난다? 용이 주어. 자, 개천에서 부사어. 그럼 얘는 무슨 문장? 그렇죠. 주어 서술어가 하나니까 혼문장. 그 다음 굳은 땅에 물이 갠다. 자, 이 문장 어떻게 돼요? 땅이 굳다와 땅에 물이 갠다라는 2 문장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굳은 땅. 자, 문장 잘 나눠봐야 돼. 자, 땅이 굳다. 한 문장. 그 다음에 땅에 물이 갠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땅. 그래서 어떤 땅? 굳은 땅. 그렇지, 굳은 땅에 물이 갠다. 얘는 뭐다? 겹문장이죠, 겹문장. 자, 겹문장 중에서 어떤 겹문장? 어떤 겹문장? 그렇죠. 아는 겹문장이에요. 아는 것 중에 어떤 거? 그렇죠. 관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겹문장인지 혼문장인지는 서술을 보고 합니다. 서술어. 자, 까마귀 날다 떨어지다. 서술어 2개니까 뭐다? 까마귀가 날다 배가 떨어지다. 2개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겹문장. 까마귀가 날다 배가 떨어지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지다. 배가 떨어지자 까마귀가 난다. 어떻게 돼요? 얘는 이어진 문장. 그렇죠? 겹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 배가 까마귀가 날자 떨어진다. 그렇죠? 얘는 뭐다?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다는 거. 얘는 이어진 문장 중에서 얘는 종속입니다. 그 다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자, 원숭이도 주어, 떨어진다 서술어, 나무에서 부사어. 얘는 뭐다? 그러면 혼문장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낱말은 새가 듣는다. 반말은 쥐가 듣는다. 2개 문장이죠. 얘는 뭐로? 고라는 연결어미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겹문장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뭐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대등하죠.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너 바스락거려 라고 말한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을 간접 인용한, 그렇지? 겹문장이고, 자, 겹문장 중에서 뭐다?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 아는 문장.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혼문장은 몇 번? 그렇죠. 혼문장은 기역과 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자, 겹문장은요. 겹문장은
견문장도 나눠줬어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자, 이어진 문장 찾아볼게요. 이어진 문장은 뭐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자, 디귿. 그 다음에 또 이어진 문장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미음. 그렇죠. 그 다음 아는 문장은 굳은 땅에 물이 갠다. 자,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 니은. 가랑잎이 솔잎 떨어 바스락 거린다고 한다. 자, 간접 인용절을 가진 그렇죠. 견문장입니다. 니은 비읍. 풀 수 있겠죠.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장의 짜임 우리 배웠으니까 중요하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더 넣어봐라. 자,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아, 그거 너무 양이 작아서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두 번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 세 번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장의 짜임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돼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자, 안 간다 서술어. 간에 무엇이? 간에 얘는 장소 부사어죠. 무엇이 기별이 안 간대. 신호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다? 혼문장. 주어 서술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혼문장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말이 달린다와 말에 채찍질한다. 두 개 문장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말이 달린다. 그 다음에 말에 채찍질한다. 어떻게 돼? 어떤 말? 달리는 말 해서 달리는 말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얘는 뭐다? 그렇죠.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 자,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 얘는 견문장. 그 중에서 아는 문장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얘는 문장이 어떻게 돼요? 사공이 많다. 배가 산으로 간다. 얘는 면이라는 연결어미를 썼어요. 그러면 얘는 위치를 바꿔보면 되겠죠. 얘는 견문장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견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 그 중에서 대등이냐 종속이냐. 배가 산으로 가면 사공이 많다. 아니 사공이 많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얘는 뭐다? 종속. 자, 그럼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문장도 되죠. 자, 위치는 바꿀 수 없지만 앞문장이 뒷문장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종속. 자, 이렇게까지 공부 꼼꼼하게 잘 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